일종의 이제 압박이죠. 아마 저렇게 시위를 한다고 해서 당 지도부가 달라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. 본인들도 기대는 안 한다. 그렇죠. 또 이재명 대표 스타일 있잖아요. 예. 본인이 뭐 이미 생각하는 바대로 이제 밀고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해갖고 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? 저거 자체는 일종의 명분 쌓기다 이렇게 봐요. 그러니까 향후에 있어서 아마 정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냐.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살아남을 것이냐 이번 총선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. 그런데 선택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. 본인들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. 그래도 일단은 뭐 몇 명이 모여서 저렇게 시위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. 그런데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. 뭐 더 이상 이런 의도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. 뭐 임종석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한 15번 이상 뭐 소통하자고 뭐 시그널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도 뭐 한 번도 통화를 하지 않은 걸 보면 이미 임종석 너는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방법이 없고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민주당의 줄이었단 말이야. 그런데 변방에 있던 이재명 대표가 와서 완장을 차고 다 쳐내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러면 이대로 당하면서 그냥 끝날 것인가? 아니 뭔가 자신들끼리 봉기를 해서 뭔가 치명상을 입을 것인가 한데 본인들이 어떤 공천을 못 받고 총선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할지언정 민주당에는 치명타 입힐 수가 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무소속으로라도 출마 한번 해볼까? 뭐 이런 시위다. 일종의 친문들이 결합을 해서 친문연대 해서 나가면 사실은 민주당 표를 다 잠식하거든요. 특히 민주당 내에 친문과 관련된 지지,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사람의 표심이 갈라져 버리면 사실은 텃밭이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뭐 적게 잡아 절반은 친문이죠. 그렇죠. 그러면 텃밭이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유태로운 건데 과연 그렇게까지 가서 그런 행동을 할 것인지 또 행동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패배를 해버리면 또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올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.